안녕하세요. 니르 연구소의 니르 이한경입니다. 2022년 4월 17일 잠재적 위험 체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금리 인상기에 플러스 알파로 러시아 전쟁, 그 다음에 코로나가 아직 남아있죠. 이제 독감으로 전환되는 그 길목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감기만큼 위험한 질병이 없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와 금리 인상 때문에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 신흥국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그 위험을 대부분 다 가져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주간 위험했던 나라들이 좀 풀리고는 있는데, 지금 이제 수익이 좀 나온 차트, 예를 들어서 터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익절하시고 나머지만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추가 금리 인상입니다. 장단기 금리 축소가 되고 있고 역전도 됐다가 축소됐다. 이거를 아마 올해 상반기에는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600 한 번 찍는다고 해서 그게 바닥이 아니에요. 산바닥재들만. 그래서 다시 네 번째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재밌는 건 뭐냐면 액션을 취할 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액션 취하기 전에 말할 때 떨어질 거예요. 지금 지난주에 목금 때 금요일날 급락이 나온 가장 큰 이유가 FRB 입장에서는 미국 주식을 떨구기보다는 전 세계 주식 다른 것도 떨구고 싶은 거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도 휴장일 때 얘기를 하고 간 거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급격하게 하겠다, 그 이슈 때문에 급락이 나왔던 거고요. 강한 빅스텝이라고 하는 강한 금리 인상이 나오겠지만 저는 이제 이거를 한두 번은 할 겁니다. 한두 번은 하고 말을 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이제 진짜 무서워하겠죠. 급락이 나올 겁니다. 급락이 나오면은 FRB도 놀랄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위축이 되면 또 놀랄 겁니다. 지금 러시아 전쟁만 해도 위축될 이슈가 확실하고요. 코로나 셧다운 때문에 애플 주가가 박살난 것도 있습니다. 제대로 생산을 못한다는 그런 이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물리면서 주가가 움직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겠죠. 예전에 1980년대는 아예 신경을 안 써요. 전 세계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었고 그렇게 통계가 안 만들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 경제가 하나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표가 다 떠요. 그러니까 1980년도에 스태그플레이션 터지고 에그플레이션 터졌을 때랑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완화적인 정책이 올해가 나오거나 혹은 이제 금리 인상을 한 상태로서 이게 목표에 도달하는 게 2.5거든요. 지금 이제 1%에 가까울 정도지만 아직 1%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는 1.5% 정도까지만 예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좀 더 오르면 2%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금리가. 미국 금리가. 근데 얘가 2% 올라가는데, 일본은 지금 제로금리 정책 펼치고 있고요. 유럽은 금리를 낮춰야 되고요. 중국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금리를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올릴 수 있는 나라는 이거밖에 없는 거고, 근데 플러스 알파로 올릴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건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소국이기 때문에 올릴수록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원달러를 지금 급등됐던 거 다시 내려올 수도 있는 영양고리에도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올릴 수 있죠. 우리나라도 실제로 국가는 안전하고 국민이 힘들잖아요. 이게 재경부 관료들이 신경 안 쓴다니까 지금.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제 추경을 50조에서 100조 정도 해주면 좋아요. 진짜 50조는 이제 세수가 작년에 50조 났잖아요. 그럼 올해 안 날까요? 납니다. 작년에 플러스 알파 세수가 50조고요. 세법 교정을 해줘가지고 이거를 낮추지 않을 거면 50조를 추경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50조 남은 건 빨리 추경으로서 다시 풀어줘야 됩니다. 국가가 50조 들고 간다는 거는 시장 경제에서 돌아가는 회전력에서 회전 속도를 팍 줄여버려요. 곱하기 한 2배에서 많으면 5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100조나 150, 250조의 가치를 떨궈버립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좌우를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 경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국가가 세금을 걷어라서 자기가 뿌리는 것보다 국민이 이 50조를 가져서 생규 투자하고 아파트 짓고 그 다음에 아파트 사고 그 다음 물건 소비하고 그 비용으로 들어가야 얘가 좀 더 활력이 도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지역 화폐로 돌아주면은 지역에 있는 그 고깃집이 장사가 되잖아요. 고깃집만 장사되는 게 아니라 고기와 부수되는 다른 업종들도 다 장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연결되니까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경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활력이 돋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정부 아직 추경 15조밖에 안 했잖아요. 50조까지 50조 이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새 정부 엄청 좋아할 겁니다. 이거는
저는 뭐 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위기상황 탈피를 할 수 있는 문제고요. 실제로 2008년도 때 좋았던 건 뭐냐면 여야 할 거 없이 위기상황을 돌파하겠다고 해서 추경을 적극적으로 했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미국에도 진출했고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때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충분히 지금은 여당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여당은 대통령 당이니까, 여당은 다수당이 아니니까 국회의 도움이 필요한데, 국회는 추경을 하자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이 경제 상황, 올해의 경제 상황을 잘 탈피하기 위해서 추경 50조 이상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양적 긴축이 있는 거고, 여기서 돈을 이제 엄청나게 많은 돈, 100조, 10조 달러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100조라고 되어 있네요. 매입자산 매각은 100조. 100조를 하게 되면 똑같아요. 아까 여기서 있죠. 국가가 50조 했으면 해전되는 거 막아버리기 때문에 100조를 해소해 가버리면 시장에서는 200조에서 500조가 사라지는 겁니다. 매달. 이거 엄청나게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런 상황일 때 추경을 해주는 게 크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그 다음에 유럽이 추경을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좀 완화가 될 거고요.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더 높아지는 좀 신기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박스권에서 계속 우상향으로 가겠지만 다른 나라에 대비했을 때는 계속 강세입니다. 우리나라는 1210원이었던 게 1225원 됐지만 에라는 110엔이 120엔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것도 주간시장에서 한번 이제 제가 이제 틀을 바꿨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부분이 나올 때 한번 더 설명해 드리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거의 패전한 거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궁지에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화학무기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보지만 핵무기 쓰면 이제 게임이 달라집니다. 이게 진짜 이건 좀 그래요. 핵무기가 없을 때 미국이 핵무기 쓴 건 관계없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핵무기 썼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핵전쟁으로 넘어갈다는지 이거에 쓰는 것 자체는 거의 뭐 우리 초기에 미사일 쏴가지고 그 빅스 말씀드린 적 있죠, 장중에. 그러니까 그거랑 동일한 겁니다. 그거랑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정전협정 시 무조건 상승이 나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정전협정 하고 난 다음에 이 후속 조치하는데 3개월 걸릴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랐다가 원래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 피해액이 가늠이 안 될 거고, 그리고 정전협정 하는 동안에도 다시 깽판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 생각하시면서 이게 상승이 나오면 익절 조금 해주시면서 대응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수혜하는 기업들이라면, 그리고 앞으로 성장할 기업들이라면 조선은 성장을 계속 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가격보다 훨씬 높아질 것 같으니까 홀대해서 꼭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익률 10%, 20%, 30%는 의미가 없어요. 그만큼 더 높게 성장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원자재 가격 위험입니다. 원유, 천연가스, 밀, 원유 많이 상승했고 천연가스는 7,000이 됐죠. 와, 저는 이 정도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그때 우리가 한 5,000쯤에 셀을 말씀드릴 때는 이게 없었죠. 이게 생기면서 얘가 더 급등했는데 그때는 이제 사고 팔고가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급락을 만들어 버릴 거거든요. 급락을 만들 때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 팔고는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이 선물 매도는 매수 매도를 하면 안 되고 그냥 이거는 그냥 정전협정 시 매도를 해서 ETF 이제 인버스죠. ETF 인버스를 살짝 들어가서 수익률을 그냥 10% 이상 나올 것 같거든요. 그때 한번 먹고 빠지는 전략이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밀은 말씀드리다시피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가격 예측이 불가능해요. 네. 일단 우크라이나 때문에 우크라이나 쪽에 이제 사료나 비료나 그런 것들 생산하는 나라였는데 유럽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료 가격 다 높아졌지만 결국에는 이거는 1년은 걸릴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년 이후는 떨어질 거기 때문에 주가가 언제든지 올라갔지만 높이 올라갔지만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코로나 정책 위험에서 셧다운 때문에 크게 문제가 있었지만 19일까지 일단 서한이 다시 통제를 한다고 했고 19일 전후에 이게 연장이 되는지 이제 스톱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음 주죠.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에 부양책이 발표가 될 거예요. 경기 부양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에 위에 있던 게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와 관련된 기업들이 있죠.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관련된 우리나라 지금 아직 올라야 되는데 못 올랐던 종목, 영화부터 먼저 튀어 올랐죠. 여행은 내려오고, 그러니까 그런 업종이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흥국 신용위험에 러시아 나중에 이제 not late라가 돼 있거든요. 이제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고 있어서. 근데 말씀드렸죠. 위에 있는 러시아가 궁지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악영향이 나오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치 자산은 꼭 들고 가는 거 필요하고요. 물론 이제 저도 수목 중에 빅스를 한번 풀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분할 매수를 이제 서서히 다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해서 시장에 급락이 나오는 거 대응할 거고요. 풀 매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지 언제나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면 더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4말 5초가 제일 위험한 시기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로는 치명적인 순간이 7월 28일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720만 주 보호예수 물량, 680만 주인지 700만 주, 약 700만 주의 보호매수 물량이 나오는 그 시점이 전후가 정말 위험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화폐 변동성은 AMD와 NVIDIA와 변동이 일어나고요. 이거는 인텔이 나오기 때문에 영장고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 NFT는 지금 재미없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자산가들이 자산이 이제 다른 데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NFT가 이제 급등이 안 나오죠. 그럼 경기가 좋아지면 NFT가 또 오르겠죠. 지금은 원래 있는 가상화폐가 옛날 초기에 있는 것처럼 NFT가 초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1년 번호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 모든 NFT가 올라오지는 않을 거고, 결국에는 오를 NFT가 딱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P2E 나쁘지 않을 거고요. 결국에는 P2E로 지금 게임이 되나요? 이익이 나나요? 안 나죠. 그냥 화폐만 조성하고 분위기를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P2E를 화폐로 인정해주는 그런 순간부터는 게임이 룰이 달라집니다. 이제 근접해 있어요. 그래서 공정위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나야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고,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업체가 P2E를 마음껏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러지 못하면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 결국 인플레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디아블로 게임 같은 거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디아블로는 언제나 시즌 주기가 있어요. 주기가 끝나면 아이템의 가치가 다시 원선복귀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랑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P2E 게임이 제대로 되려면 디아블로처럼 시즌제에서 코인의 가치를 다시 돌릴 수 있는, 아이템의 가치를 돌릴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돼야만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시즌 초기가 되면 게임 할 때 모든 아이템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P2E라고 하는 그 코인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것만 생각해 드리고요. 나중엔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 인상입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5, 6회인데 6회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특별 인상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매입자산 매각은 100조 정도, 5월부터 100조를 시작할 거고, 매월 100조라고 하니까 상당히 큰 돈이죠. 우리나라 비중에서는 큰 돈이죠. 이런 상황일 때는 결국에 시장에 돈이 쪼그라들 겁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야누스의 얼굴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따라가요. 금리 인상을 따라가는데 추경을 하는 겁니다. 추경 여력이 충분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경제 활력을 돌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돈을 빨아들였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백신, 그다음 검사 키트, 그다음에 반도체, 그런 등등등으로 다 빨아들였기 때문에 긍정적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건 대기업 입장이고요. 중소기업들은 지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을 어느 정도 해주면서 야누스의 얼굴, 그러니까 한쪽은 웃고 있고 한쪽은 그냥 인상 쓰고 있는,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면서 인상 쓰지만 추경하면서 웃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고요. 전 세계 경제로 봤을 때는 미국만 금리 인상 가능하고요. 추경할 필요 없는 나라에 해당되고요. 나머지 EU,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일본까지도 추경이나,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제대로 못할 거고 추경도 해야 되는 그런 나라에 갑니다. 근데 일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 부채 비율 200%예요. 터져도, 그러니까 얘가 얘 말 안 들으면 터집니다. 얘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거의 그런 상태에 육박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은 자기 경제를 돌리고 있고 EU도 자기 경제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돼 있고, 여기 고령화가 너무 심하게 됐죠. 우리의 먼 미래죠. 그러니까 고령화가 너무 심하게 되고 외국인들에 대해서 호혜적이지 않으면 결국에는 나라의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인식 속에 넣으시면서 중장기 투자하는데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리스크를 하고 이렇게 하면
2, 3개월 뒤에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4, 5로 해서 추리를 놓은 거고요. 1% 정도 상승. 지금이 0.5잖아요. 1.5까지는 상승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2.5로 바로 급격하게 올리기보다는 1.5에서 2.2 사이 요 구간까지만 올려놓고 스톱하는 거죠. 잠시 스톱했다가 상 보고 올릴 겁니다. 만약에 러시아 전쟁이 끝나고 중국이 셧다운이 끝나서 경기가 좀 좋아지면은 이제 내년도 초에 이렇게 올려버릴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정상금리가 되는 거죠, 미국은. 우리나라도 이 금리가 보다 높아질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입자산 매각 시작을 5월부터 할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2022년이잖아요. 2022년이고 2023년까지는 금리 인상기로 해서 호황을 누릴 겁니다. 호황. 미국이 호황을 누리고 여기는 그냥 중박 정도 하고 일본은 힘들 거고 중국은 그냥 호황이죠. 호황이 다시 올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호황이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문제죠. 중소기업이나 대출자산 요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 이하의 기업들에서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팔아봤자 남는 게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차별이 되겠지만 제가 계속 추천해주는 업종은 좀 괜찮을 거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중소기업들 중에 일부가 디폴트 일어나고 이 중소기업에 대출됐던 금융회사의 디폴트가 일어나고 이 금융회사에 지원해줬던 투자를 했던 큰 빅테크 빅 금융회사들도 같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가 24년이나 26년이냐의 갈림길인 것 같아요. 지금 2022년 매 짝수회가 좀 위험하거든요. 2008년도 1997년도로 했지만 7년도 말이어서 1998년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때가 투자 적기고 이때 되면 만약에 글로벌이 전부 다 경기 부양책을 펼친다면 결국에는 대출금리가 떨어집니다. 그때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돼요. 국가가 돈을 빌려 주면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부채를 또 높여버리죠. 알아서 너희들은 해봐라. 근데 옥석 가리기 하고 결국에는 망할 기업들 망하게 만들고 다시 올리는 그런 상황을 계속 반복한다. 이게 큰 경제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해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난주까지는 여기까지였어요. 근데 지금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얘기하잖아요. 우려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얘를 때려버려도 이거 핵전 일어날까? 참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러시아를 미국이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 이제 전쟁 계속할 거. 순간 목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자기가 공고하게 될 때까지 확인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 침몰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키예우에 그냥 폭격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죠.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거. 세계 경제 대규모 후퇴하고 있는 거. 이것도 부정적인 내용이고 결국에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인플레이션율도 좀 떨어뜨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만 미국은 높아질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피해자 수는 사망자 수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약 지난주에 2.2였거든요. 그러니까 약 2.4만 명 정도 경쟁 전투가 치열해지고 있는 거고요. 피해액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러시아 패전 등으로 협정 추진이 되지만 군사력이 있는데 그걸 놔둘까요? 그래서 협박용으로 쓰겠죠. 뭐를 협박용은 결국에 핵무기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약간 희망사항이고 아니면은 마리우폴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완벽하게 이기지 않아야 안전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상하게 드네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전쟁 지속 여부인데 이거는 지금부터 다시 3개월인 것 같고요. 후속 조치하는데 3개월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 경제 제재는 사실상 디폴트가 좀 이따 확인하실 거고요. 원유 다시 급등이죠. 원달러 환율도 다시 올라가고는 있지만 우리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실제로 코로나도 그렇고 코로나 대응도 그렇고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 내가 원엔 환율, 원위안 환율 그런 거 다 봤을 때 삼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낫습니다. 지금은.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기업 타격 피할 수는 없는데 결국에는 올해 상반기 이후에 저는 매집 타임으로 보고 있어요. 상반기 이후에 추가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우려하는 거는 삼성전자가 이제 메인 회사인데 이번에 고스 이슈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예요. 신규 휴대폰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칩이 나쁘지 않아야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변화를 줘야 됩니다. 삼성은 언제든지 위기를 그런 식으로 잘 탈출했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시면서 비중을 많이 가져가시지 마시고 그냥 20분의 1 정도만 대응하시면 돼요. 삼성전자 말고도 지금 시장에서는 그냥 말씀드릴게요. 100% 상승할 종목이 있어요. 아직. 야, 이거를 10배거는 안 보이는데
100% 상승할 종목은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코로나 정책 위험 셧다운입니다. 이거가 원래 네 번째인데 지금 세 번째로 되어 있네요. 네 번째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인 거 먼저 보고 이거 다시 볼게요. 신흥국 신흥위험입니다. 우리나라 올라갔죠? 이게 올라갔습니다. 어쩔 수 없죠. 중국 셧다운 되면 우리나라 같이 올라가는 거고요. 일본도 원엔 환율이 높아지면 우리나라도 같이 갑니다. 동북아 3국은 같이 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미국이 이제 CDS 떨어졌고 다 떨어졌어요. 다 보시면 뉴질랜드는 늘어났죠. 여기는 셧다운에 비슷한 준하는 그런 정책들 나오니까 이런 거고요. 스페인 보시면은 여기죠. 42.1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러시아가 나오면서 보시는 게 뭐죠? 어마무시하죠. 이거는 날 레이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디폴트라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터키를 보시면 터키는 조금 올랐죠. 그러니까 러시아 덕분에 터키가 안정적인 나라로 변화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원자재 가격 올라가면서 브라질과 그리스는 이제 유럽은 좀 괜찮아지고 있다. 그런 측면이고요. 경기 부양책을 하겠다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이나 보시면은 67입니다. 차이나 63. 이 코로나 셧다운 때문에 CDS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상황이 힘들어지면 제일 좋은 게 그 나라의 채권의 가치입니다. 결국에는 채권의 가치가 급등락이 올라오냐 아니냐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밌는 거는 일본은 다시 내려왔어요. 지난주에 이제 엔화 가치가 높아졌던 걸 완화가 되다 보니까 내려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환율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채권의 가치가 급등이 나오냐 급락이 나오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개념으로 대우를 받는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 앞에 있는 수치 보시면 엄청 낮았던 수치도 있어요. 25까지도 나가졌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도 북한과 맞대고 있으니까 러시아와 친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힘들어진 상황이다. 4월에 또 북한이 포격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 것도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세 번째 위험이고요. 네 번째 위험은 요거예요. 상하이 봉쇄대 자동차, 그 다음에 전기차, 그 다음에 서한이 19일까지 부분 봉쇄. 이거는 상해가 봉쇄되면서 이번에 두 번째 봉쇄되면서 힘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상해 봉쇄에서 이제 봉쇄 기간을 말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이제 22일 동안 봉쇄를 하다 보니까 여기 중국인들이 이제 폭력 사태나 이런 거 경찰하고 부딪히는 항의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원래는 부총리급인 사람이 이런 뭐랄까 항의하는 사람들을 만나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분위기는 X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진짜 폭동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폭동 안 일어나면 부양책을 펴고 이거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거나 그렇게 됩니다. 저는 요걸로 가는 거고 이거를 납득시켜줘. 인민을 납득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내심 기대는 하고 있는데 만약에 폭동으로 일어나 버리면 이제 극단으로 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랜드 같은 경우 이렇게 나오니까 이랜드 관련 기업 있죠. 그러니까 치명타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매수 기회지만 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 끝나고 저점 찍고 매수하도 안 늦다. 그러니까 코로나 할 때 코로나 추천주는 저점 찍을 때 언제였냐면 1500 나왔을 때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코로나 관련주를 추천해드렸고요. 그전에는 아예 신경도 안 썼어요. 그냥 기존에 있는 거.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오를 큰 기업들만 위주로 살펴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뭘 만들어낸다? 10배는 모르겠고요. 3배에서 5배짜리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위험입니다. 올랐죠. 많이 올랐고 얘는 진짜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얘도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천연가스는 쫙 급등이지거든요. 이렇게 세상 모르고 오르면 결국에는 올라가면 떨어집니다. 이게 얘 이렇게 올라갈 때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질 겁니다. 근데 떨어지는 타이밍을 못 정했어요. 천연가스는 복합적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요인은 러시아의 원유와 천연가스를 EU가 결제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얘 이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요게 나오고 요거 3일치 더 상승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 6,500이면 괜찮지 않나 생각했는데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인버스를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겠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얘네들은.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 선매 선물은 이건 1년짜리라고 했죠. 1년짜리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시고 접근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1년 지났다 해도 되는 겁니다. 가격은 높아진 상태로 있다가 내려오는 거 보고 들어가도 안 늦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5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다시 내려올 수 있는 이 박스권이지 않을까. 이 박스권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상승인데요. 지수 견인인데 가상화폐는 상승이 아니고 하락이 됐죠. 그래서 지수가 다시 같이 박살났습니다. 네, 리플은 다시 지난주보다는 조금 올랐고요. 이더리움은 내려왔고 비트코인도 같이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게 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미드 코리아로 가면 갈수록 얘는 더 올라가는 거고 아직 제대로 된 슈팅이 안 나왔죠. 여행이 활발하게 안 됐죠. AMD와 엔비디아 주가가 박살났는데 이거는 인텔의 투자가 돼서 가상화폐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저가 시장에 얘가 진출하다 보니까 중저가는 대량 판매를 통해서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되는데 그걸 막아버리니까 자연스럽게 됐지만 얘 세 개 다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우리가 4K로 안 하실 것 같습니까? AK 안 쓰실 것 같아요? AK까지 나왔죠? 그러면 나머지 또 더블하면 16K 이런 바뀔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해상도는 점점 좋아질 거고 지금은 이제 CPU가 어떻게 바뀌냐면 CPU가 그래픽카드로 그러니까 3D라는 이름을 붙이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3D 렌더링까지 되는 CPU까지 나오면 자연스럽게 얘네들도 그거를 우리가 좀 더 현실감 있게 그러면 이거랑 뭐가 되냐면 홀로그램까지 연결될 겁니다. 그리고 이 CPU가 있어야만 또 뭐가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자율주행까지 연결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세상인가요? 아니죠. 돈을 다 쏟아붓고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그걸 믿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저점 구간이죠. 여기도 저점 구간을 깼지만 그래도 보수적으로 조금씩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AMD가 더 빠지는 이유는 CPU에서 인텔한테 조금 밀리고 있어요. 지금 새로 나오는 인텔의 CPU가 좋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밀리고 있는데 결국엔 이거는 오르락 내리락 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부터는 조금씩 매수하셔도 좋아 보이는 종목이 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저점이니까 결국에는 이거 관련된 ETF 투자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그렇게 보시고요. 전반적으로 얘도 떨어지고 얘는 그대로 유지하고 얘도 조금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지수가 떨어졌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험 상황으로 보셨을 때 가장 큰 위험은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가장 큰 위험은 결국에는 금리 인상 위험이고 양적 긴축 위험이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만 5천 전에 익절이 가능한 종목들 좀 부분 익절 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종목들을 홀드 하시면서 목표가까지 잘 견디시는 시즌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